일반인 선량의 10배를 받는 거죠. 촬영을 하게 되면은 평생 받을 선량을 한 번에 받는다. 그래서 이제 돼지 몸통이 되겠고요. 이 장비는 이제 CT랑 그다음에 펫이랑 같이 붙어 있는 펫CT 장비예요. 이제 앞쪽 부분이 CT에 해당되는 파트고, 이거를 이 장비의 이제 반틈 뒤쪽 부분은 이제 펫 장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CT는 이제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엔지오 엑스레이 장비란 거니까 그 엑스레이 소스를 쏴서 디텍터에서 이렇게 받는데요. 얘는 그게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촘촘하게 이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쏘고 받고 쏘고 받고. 이게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얘가 계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를 쏘고 받고 하면서 회전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그 매트릭스처럼 이게 사람이 가운데 있을 때 카메라들이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동시에 촬영을 하면 마치 이걸 뺑 돌리면 3D로 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얘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그거를 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측정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그게 스틸컷으로 봤을 때 3D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엔지오랑 달리 엔지오는 그냥 한쪽 방향에서 찍기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썰되는 영상들이 얻어지는 반면에 얘는 이제 그런 내부, 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게 3D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영상을 얻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MRI랑은 달리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방사선을 좀 사용한다는 좀 그런 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뒤쪽 펫은 똑같이 이제 엑스레이 대신에 이제 핵을 사용해서 핵을 소스로 해서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찍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그 CT에 비해서는 해부학적 영상 퀄리티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CT랑 붙여서 이렇게 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 CT를 얻어서 해부학적 영상을 자세하게 얻은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서 펫 영상을 얻습니다. 그러면 펫 영상과 CT 영상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얘를 똑같이 이렇게 점압을 하면 CT에서 이제 위치를 알 수 있게 되고 펫 영상을 사용해서 암이나 뭐 이런 게 어디에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뭐 진단에 활용하게 되는 장비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엔지오 장비를 설명했던 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쪽은 아니다 보니까 방사선 장비이기도 해서 이쪽은 이제 동물 쪽을 활용하게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엔지오 장비에서 뭐 스텐트나 아니면 이제 뭐 카테터 같은 걸 이제 뭐 개발해서 저런 걸 삽입시켜 놓은 다음에 보통 바로 CT 장비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안전성이 또 체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뭐 어느 기관 쪽에 왜냐하면 몸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막 잠깐 있다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뭐 몇 년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안전한지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고장이 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 있는 동물센터랑 같이 연결을 해서 동물들이 이제 시술하고 나면 여기서 바로 찍고 실험동물센터로 다시 가서 일정 동안 계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이제 이런 장비를 통해서 다시 그게 안전한지 체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후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영상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펫CT 장비를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두껍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쪽 부분 파트가 CT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 부분 파트가 펫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게 뭐 2분의 1로 딱 나눠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초창기 펫CT 장비 모델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앞에 있는 이거 링 타입, 도넛 모양 되어 있는 요 안에 펫이랑 CT랑 같이 들어갔어요. 그쪽에서 안에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거보다는 이제 좀 얇고 시스템도 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보기에는 심플해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이제 뭐 전자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소스랑 디텍터가 이렇게 계속 돌고 쏘면서 바꿔 쏘면서 바꿔.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공문이 한데 네. 사람이 들어가면 리포트를 하시는 네, 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실험하기 전에 동요서를 이제 주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핵이 이제 암이나 뭐 이런 데 들러붙게 돼 있습니다. 조경제가 거기에 맞춰졌고요. 걔가 이제 들러붙게 되면 거기서 이제 포지트론이 핵이 포지트론 에미션 소목을 해요. 포지트론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펫 디텍터들이 그거를 찾아내게 돼요. 찾아내게 되면 이제 링 이거 돌아가면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소수들이 삼천 이렇게 위치가 삼각식량권처럼 이렇게 보고 이쪽에서 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 거 보는 것처럼 여러 군데 돌아가면 그 위치가 이제 어디 있는지 위치가 이제 그걸 영상화해서 만들게 되면 이제 의사분들이 최종적으로 암이다 레이저라고 레이저라 그러니까 이 레이즈는 아닙니다. CT나 엑스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펫은 동영상을 직접 이제 주사해서 실험하기 전이나 아니면 뭐 환자분 같은 경우는 찍기가. 아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네. 위에도 똑같이 구멍이 있네요. 예, 구멍이 있죠. 왜냐하면 얘는 걔드가 이제 만약에 뭐 몸통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에서 몸통 찍고 이까지 올라오면 여기 머리가 이제 나와야 되니까요. 이제 통과해야 돼서 얘는 이제 단점이 이제 요거 찍고 다시 또 패스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무빙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영상을 또 점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익히면 되겠지만 뭐 나이가 드신 뭐 어르신이나 좀 움직이게 되면 이제 영상을 종합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뭐 연구하는 여기 공간에 지금 소음 들리는 거는 네. 그냥 일반 한국역인가요? 아니면 예, 공조기가 이제 돌아와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항상 중요하게 항원 학습이 이제 유지되는 거고요. 쉽게 설명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다 나은 거죠. 그리고 연구 쪽을 제가 좀 거의 안 했는데, 물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그 어떤 의료기기 개발하는 쪽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정압이라든지,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런 의료기기 개발하는 것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기술들도 개발을 합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식으로 개발하냐? 뭐 장비 자체를 저희가 다 만들 수는 좀 힘들고, 이런 건 아무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큰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저희 쪽은 그렇다기보다는 이쪽에 이제 그 원천 기술 같은 걸 해서 이걸 특허화 시킨 다음에 이제 회사 쪽에다가 이거를 파는 쪽으로 거나 아니면 같이 공동 개발. 그 다음에 앞에 NGO, 이건 지금 NGO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쓰는 게 그 방사선으로 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의사분들이 여기 이제 방사선이 많이 노출돼서 피부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원격으로 해서 로봇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컨택하는 사고에서 이렇게 수술하는 그런 것도 같이 저희 운영을 하죠. 근데 뒤에 그 버튼 두개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방사능 것이 네, 방사선. 이거는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끄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버튼이랑 회색 버튼이 원래 위에 보니까 스탑 버튼이 따로 있긴 있는데 예. 네. 회 버튼은 어떤 그거 맨날 그 이제 방사선을 끄는 게. 오토에는 이렇게 뒤에서 볼 수 없으니까 네. 아무것도 보이진 않아요. 여기 약간 들어가면 이제 이게 막 빨리 회전하고 이게 찍을 때는 더 빨리 돌지만 이게 회전하고 있어서 머리가 좀 이렇게 띵합니다. 평소에 꺼져 있을 때도 계속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꺼져 있을 때는 CT는 꺼지면 다 꺼지고요. 이제 일단 시스템을 온하면 이제 계속 돌고 스탠바이 하는 상태가 돼요. 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예열을 해야 돼서요. 이게 바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보시는 영상이 실제 대지로 저희가 해서 얻은 CT 영상인데요. 그 이제 NGO와는 달리 NGO 엑스레이 장비와는 달리 CT는 이제 3D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뷰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영상들을 이제 좀 프로세싱해서 종합해서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D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몸통이 되겠고요. 그래서 돼지 몸통이 이렇게 있고, 이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베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이렇게 영상도 보면 내려가면서 보시면 이렇게 안에 내부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2D로 해서 각 위치마다 이동하는 걸 이제 계속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의료기기 뭐 스텐트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박았을 때 이런 위치들을 파악하고 얘네들이 이제 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오박사님께서 이제 펫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 펫 이미지가 되겠는데, 여기 CT 이미지도 있고, MRI 이미지도 있고, 가운데 이제 퓨전 이미지도 있는데, 아까 펫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펫 영상은 말 그대로 동영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생체 대사 영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영상가 허가를 받고 써야 되는데, 펫에 들어가는 핵종이 대부분 짧은 2시간 미만짜리 미만의 이제 양전자를 방출하는 그 방사능 동영수가 되는데, 이게 생체에 들어가면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양전자가 에너지를 다 입고 나서 이제 소멸되면서 이제 감마선이 방출되는데, 그것을 크리스탈로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펫은 동영수에다가 암이 좋아하는 물질을 표질을 시킨 다음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뇌경색 부위에 아니면은 암 부위에 그렇게 침착이 돼가지고 영상화가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암세포에 이 동위원소가 암을 좋아하는 거를 묻혀서 네, 맞습니다. 몸에다 침투시키면 이게 암세포를 찾아서 딱 네, 맞습니다.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얘가 그럼 2시간이 반감기니까 지나고 양연을 이렇게 한 다음에 나오는 감마선을 그렇죠. 디텍팅 해가지고 암의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내는 그렇죠. 이런 방식인가요? 그렇죠. 일단 2시간이라는 것은 동영상은 계속 반감이 됩니다. 반감. 네. 그걸 반감기라 그러는데, 처음에 1이 2시간이 지나면 5가 되고 계속 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이미지를 얻으려면 양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작을 때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점으로 계속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운트가 돼야지만 이 영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양이 많을 때는 짧게, 병원에서는 이렇게 주입량이 몸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영상화를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브레인의 뇌경색 영상인 것 같은데, 이 CT에서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지금 뇌경색이 지금 생긴 부위인데, 펫을 찍었을 때 이렇게 보이고,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되고, 솔직히 CT만 봤을 때는 찾아내기가 정말 힘든데, 조직 대조조가 너무 우수하고, 우리 MRI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가 봐도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 거고, 지금 펫 MR도 개발이 되어가지고 아마 이런 영상도 지금 의료기관에서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T2가 이제 MRI 영상인데 저기 네네. 우측 상단에 하얀색 부분이 그렇죠. 그 뇌경색이 문제가 나타난 부분이고, 그렇죠. 저 위쪽 그림만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CT랑 오른쪽에 있는 펫을 봤을 때 그렇죠. 합치면 지금 되게 녹색 표준 이미지가 되는 거죠. 표준 이미지가 되고, 네. 그럼 저기서는 저 펫CT의 상황에서는 저 그림을 보고 네. 뇌경색인 거를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이렇게 봤을 때는 뇌경색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진 한 장만 봤을 때는. 그럼 저거는 그냥 지금 그 일반적인 사진과 크게 다르진 않다. 네네. 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일단 뇌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 좌측과 우측이 다르면은 다른 쪽이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아. 일단 이상이 있는 거는 알 수는 있는데, 이게 경색인지 내추럴인지는 다른 검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네네. 펫을 통해서 이제 양쪽이 색깔이 그렇죠.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좌우 네. 대칭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네, 상황이다. 맞습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 CT 사진 보시면 조직 실제 색깔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데, 그 MRI 영상을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벤트리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확히 다 보이죠. 뇌 뭐지 이게 뇌가 이렇게 주름 같은 것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아, 그 혹시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럼 백질, 왜 태백질 뭐 이런. MR로 안 하냐? 네. 라고 하는데 결국은 돈이죠. MR이 CT 장비보다 훨씬 비싸고 유지 보수도 더 많이 들고. 지금은 이제 그 저기 뭐죠? 수가 적용이 돼서 좀 싸지긴 했는데 네. 이전에는 한 번 찍을 때 한 4, 50만 원 하니까 이거를 뭐 물 먹듯이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CT를 일단 찍고 이제 정말 이상하면 MR로 가고요. 네. 보통. 근데 CT에서 모르겠으면 이제 MR로 한번 예, 찍고 예. 그리고 암 환자가 아니면 지금 PET 그 검사를 지금 이렇게 제한하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펫도 동영상 어차피 감마선 픽폭을 받는데 네. CT 또 받으면은 픽폭이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암에 이제 걸려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님 그거 한번 설명해. CT 한 번 찍으면 그렇죠. 1년 맞을 설령. 그렇죠.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부 CT를 예를 들자면 복부 CT가 이제 흉부 횡격막 상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지 골반까지 네. 촬영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촬영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번만 찍는 게 아니죠. 네. 위치 영상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조영제 들어가기 전에 풀이 영상을 한번 찍고 그다음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다 주입하고 찍거나 아니면 주입하는 중간중간에 찍거나 이렇게 되면 최소한 10mSv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1년에 이제 허용될 수 있는 선량이 1mSv거든요. 일반인 선량의 10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부 CT를 한번 촬영을 하게 되면은 평생 받을 선량을 한 번에 받는다. 평생 안 키면 1년에. 그 MRI는 어떤가요? 일본에는 안 들어요. MRI는 일단 FDA에서 MRI 는 3T 같은 경우는 예, 말 그대로 없는 이제 걸로. 자기장이랑 이제 라디오파를 이제 섞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전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추가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성분들을 역일을 시켜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 전자파에 대한 어떤 데미지는 있는데 일단 투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체 무해한 걸로 전자파에 대한 안정성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아니라서 네네. FDA에서는 한 4T까지는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돼 있고 7테슬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치는 다 되는 게 아니고 음. 팔이면 팔, 뭐 머리 부분적으로 지금 허용되는 거죠. 할때 헤드는 부분적으로 7테슬라.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PET-CT를 쓰는 이유가 가격 말고 혹시 다른 건? CT가 찍는데 네. 엄청 빨리 찍습니다. 시간이 더 빨리. 만약에 뇌경색이나 이렇게 되게 위험한 환자가 제 경우는 제발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이제 암을 다 긁어낸다고 생각했는데 네.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펫을 찍으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거 잔냐, 네. 잔냐암을 찾기에는 펫만큼 좋은 장비가 없습니다. 네. 해상도는 좀 떨어지긴 한데 있다 없다는 판단은 펫이 최고입니다. 저희가 보통 암 환자들이 이렇게 한 6개월에 한 번씩 네. 가가지고 PET-CT를 다시 찍어서 이제 네. 그 암이 재발한 게 없는지 네. 체크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펫 MR이 되면 네. 펫 MR을 하는 게 좋고요. 국부적인 사진이 아니고 홀발이 다 찍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전이된 거를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펫 MR도 나오는군요. 네, 지금 GMS 영남대학교 네. 연대병원이에요? 네. 그걸로 해서 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하다가 CT 같은 경우는 MR보다 빨리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MR 같은 경우는 한 2-30분 걸리는데 얘는 한 뭐 몇 분 내로 끝나니까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MR보다는 CT가 좋습니다. 빨리 찍어서 네. 빨리 확인하고 확인하고, 수술을 예. 어디를 해야 될지 확인하고 뭐 교통사고로 긴급으로 네, 긴급으로 오거나 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그래서 각 장비마다 네.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그 단점을 뭐 예를 들면 MR 같은 경우는 시간을 최대한 뭐 CT처럼 만들어서 빨리 찍을 수 있게 만든다든지 CT는 반대로 CT를 찍으면서 뭐 MR 정도의 해상도가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요? CT는 잘 안 보이죠. 근데 핏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개발적으로 좀 잘 보이긴 하는데 네.
여기 괴사가 된 부분 말고도 더 죽은 부위를 알려면 펫을 찍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혹시 음식이라고 네? 똑똑똑 저것도 그 아니면